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볼게요.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 중에서 시험에도 가장 잘 나오면서 우리가 당연히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역사 연구의 흐름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였습니다. 사학이라는 건 역사학이라는 뜻이야. 민족주의 사학. 이 민족주의 사학 분야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앞에서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신채호 선생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박은식 선생. 민족주의 사학의 가장 대표 주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역사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특히 강조했느냐? 우리 문화는 굉장히 다른 지역의 문화와는 다른 독창적인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문화는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민족의 문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니네들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뭐 우리나라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 뭐 자율성이 없고 타율적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은 항상 스스로 자주적인 발전을 해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역사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민족은 이 시기에 이렇게 했고 이 시기에 이렇게 했어.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이분들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채호 선생하고 박은식 선생이 쓴 대표적인 저서들은 무엇이 있느냐. 먼저 신채호 선생은요. 고대사, 그러니까 옛날 역사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고조선부터 출발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상황 속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렇게 자주적이고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저서가 뭐가 있느냐. 조선 상고사. 책 제목 다른 사람들이 쓴 건 몰라도 적어도 신채호 선생이 쓴 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조선사 연구초. 요게 신채호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민족주의 사학의 박은식 선생은요. 일본의 어떤 침략의 만행과 침략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 맞선 우리의 독립운동을 정리하는 역사서를 쓰신 것으로 유명해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기셨고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박은식 선생이 쓰신 저서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한국통사 라고 하는 역사서도 있어요. 참고로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역사 연구의 흐름이었고요. 자,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 또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신 몇몇 장르의 역사 연구가들이 계세요. 그 두 번째로 출발하겠습니다. 백남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백남훈이라는 분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그의 역사 연구의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 적을까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사회경제사학의 선두주자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경제사학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할 때요.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많이 했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통 우리가 세 개의 역사를 구분할 때 뭐 고대사회, 그 다음 중세사회, 중세사회 다음에 이제 근대사회를 넘어서 현대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니네 나라 역사를 보면 근대로 발전해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 보통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근대로 넘어갈 때 뭐 유럽도 그렇고 진해 일본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변화 등등이 나타났는데 니네 나라 역사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많이 하거든.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백남훈 선생이 역사를 연구한 게 사회경제사학이야.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우리는 근대사회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경제 분야에서는 근대사회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즉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서 우리의 역사, 한국사도 세계사회의 이 말 중요해 밑줄 보편적인 발전의 법칙에 따라 똑같이 발전해 왔음을 근거를 들어서 강조를 합니다.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 역사도 발전했다라고 강조하신 게 바로 백남훈 선생. 그의 역사 연구를 사회경제사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앞에서 지금 설명한 분들만큼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나옵니다.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은요. 진단학회라는 역사 연구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이 진단학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역사 연구를 했던 단체냐면은 다 빼. 뭘 빼냐면 주관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 다 빼. 일본이 우리 역사 연구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주장만 펼 수는 없어. 정말 한번 사실만 따져보자. 실증적.
실증적이라는 건 증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걸 말해. 실증적인 역사 연구를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진단학회라는 단체였고요. 그 외에도 정인보, 안재홍 같은 분들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전개했는데 이 조선학 운동도 비슷한 거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역사를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그러한 종류의 운동, 이 조선학 운동을 이분들이 전개를 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다? 민족주의 사학 그리고 백남훈 선생의 사회경제사학,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한글 우리말 연구와 보급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말 교육, 우리 글 교육 다 금지시켰다 그랬죠. 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세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도 일본 역사 공부하게 만들고 말도 일본어 공부하게 만들고 일본어 글 쓰게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요. 1920년대부터 이미 이어졌어요. 1921년, 그러니까 20년대 딱 들어가서지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었어. 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창설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윤재 선생, 그리고 한글 연구로 나름대로 위인전 좀 읽어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최연배 선생, 이윤재, 최연배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20년대 활동했던 단체죠.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뭐가 있냐면 각야날이라는 날을 제정합니다. 이 각야날이 얘들아 지금의 뭐가 된 거냐면 한글날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각야날이라는 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잡지를 하나 간행해내는데 그 잡지의 제목이 한글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간행해냈다. 자, 선생님이 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단체를 계승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한 더 중요한 단체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지. 자, 19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다면 1930년대에 들어가면은 요 단체를 계승한 무슨 단체가 탄생하게 되느냐? 얘가 더 중요하다. 조선어 학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조선학회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요. 일본의 간섭이, 탄압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표준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각 지방마다 방언,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해서 뭔가 표준으로 쓰는 우리말을 한번 정해보자 해서 표준어를 제정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한글 맞춤법. 지금이야 딱 정해진 맞춤법,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리고 이게 있지만 이때만 해도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해요.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단어는 요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요건 틀린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조선어학회가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사업이었어요.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을 모아서 국어 사전을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데 성공은 못합니다. 시도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죠. 왜냐하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각 지방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각 지방의 방언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학회 활동이 너무나 활발해지니까 일본이 이 단체를 해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들어가서 일명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걸 일본이 일으켜요. 조선어학회가 단순히 말을 연구하고 글을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네들 말을 연구한다는 걸 구실 삼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 이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931년에 만들어져서 40년대 초반까지 대략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조선어학회는 강제 해산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 시도하고 만들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는 만들지 못해요. 이 우리말 큰 사전이 완전히 완성된 건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 이후에 드디어 우리말 큰 사전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